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 잠시 뒤 취재진 앞에서 한참 열변을 토하던 그는 팔을 뻗은 채 땅바닥에 엎드리고 이 자세로 경동맥에서 엄청난 양의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에 마구 점을 찍는가 하면 얼굴에도 검은 선을 긋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숨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아버지. 그의 행동은 가해자 26살 최모 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딸에게 한 짓을 재현한 겁니다. 유족 측은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잔혹한 사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를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체 훼손에 대한 별도 고소를 접수하는 만큼 다시 제기하는 사체 훼손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 씨는 작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최 씨는 그 후에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공격했는데 숨진 피해자 몸에서는 모두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2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30년으로 늘렸습니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심리 등을 볼 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당 판결을 두고도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는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보통 동기 살인이 아닌 비난 동기 살인으로 가중 처벌돼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체 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는 점이. 그러면서 유족이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사체 손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재판 중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출신 20대 남성의 재판에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 그간의 사연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진 살인 용의자 최모 씨에 대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 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는데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딸을 가스라이팅해 교제 2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건 피해자의 유학에 대비한 것으로 이후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딸을 조종했으며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지자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뒤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가족은 최 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가해자 최 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가 딸이 집에 들어오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 집에서 나온 딸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제 아들 역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을 피해자 부모가 알게 된 뒤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또 혼인 무효 소송을 걸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학교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서초동의 한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떨어지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파출소로 간 20대 남성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다시 옥상에 가봤더니 20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네, 계속 원래 평소에도 계속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걷는 사람들이 2배 피로 올라가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현장에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폭행 등 과거 신고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엔 약 1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거 인원이 늘어난 만큼 교제 폭력 관련 신고 건수 역시 함께 증가해 검거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1일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교제 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상당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